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그 이중적분의 세 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오늘 지금 하는 내용으로 이중적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그 영역 D가 이제 직사각형, 렉탱글 형태의 이제 영역일 때 이제 함수 f가 D에서 정의된 함수일 때 그 D가 이제 함수 f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반화된 영역에 대해서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티는 바와 같이 D가 R제곱의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놓읍시다. 저 부분집합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형태의 도메인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제 이게 R2 평면인데 이 안에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D라고 합시다. 부분집합인데 뭐 1차원 부분집합 이렇게 하지 말고 2차원 이런 형태의 이제 D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 f가 역시 D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일반적인 영역일 때는 이제 이 영역에서 D 위에서의 이제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D가 주어지면은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리가 모자라네. 요게 x축이고 요것이 y축일 때 D 영역이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D를 포함하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D를 포함하는 어떤 직사각형을 하나 찾읍시다. 그럼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여기 이제 D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직사각형 A, B, C, D 여기 직사각형이잖아요. 이 부분이 직사각형입니다. 큰 직사각형은 D를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D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꼭 이것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거 열어도 무조건 D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후에 원래 F가 어디서 정의되냐면은 이제 D 위에서 정의되어 있잖아요. F가. 그래서 D 위에서 정의된 F를 이 렉탱글 ABCD에서 정의된 함수로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F 스타를 AB 크로스 CD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x, y가 D의 원소일 때는 여기 x, y 들어가 있을 때는 이 D에서는 벌써 F라는 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fx로 그대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x, y가 이 바깥 부분에 D 바깥 부분에 있는 경우는 D 바깥 부분에 있는 경우는 D 바깥분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0으로 정의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F랑 F의 스타랑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D 바깥에 있는 영역을 다 0으로 함수를 익스텐션 시킨 거죠. 확장시킨 거죠. 이렇게 된 함수 D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F가 D 위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은 똑같았냐면 F 스타가 이제 이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 가능하면 F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F 스타가 이렇게 정의된 함수가 직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F 스타가 이 큰 영역에 적분 가능할 때 F의 적분 더블 인테그럴 F D of F는 이제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그래서 일반화된 영역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영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하나
찾아서 이제 직사각형 위에서의 적분을 생각하면 되죠. 물론 F도 그 직사각형 큰 영역에 확장을 시켜야 되죠. 그 바깥 부분에다 다 0으로 확장시킨 후에 F 스타가 적분 가능하면 F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질문들은 뭐냐?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다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 게 어떤 함수들이 적분 가능한가라는 거죠. 어떤 함수들이 적분 가능한가? 그러니까 적분 가능한 함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정리가 있는데요. F가 결국은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 가능한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 직사각형 위가 아닐 경우는 일반적 영역일 때도 어떻게 직사각형 그거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찾아서 그 다음에 F를 이제 F 틸다로 확장시킨 후에 F 틸다가 직사각형 위에서 적분 가능하면 이제 F도 D 영역에서 적분 가능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 일단은 F가 큰 영역 그 직사각형 영역에서 실수를 가는 함수 연속 함수면은 연속 함수는 무조건 적분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고등비적에서는 일변수 함수에서 이제 F가 연속이면은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항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벡터 해석 시간에는 중요한 게 우리는 뒤쪽에 스토크 정리랑 그린 정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물론 시간이 많으면 이제 모든 걸 증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벡터 해석은 이제 증명 위주보다 계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첫 번째 정리는 됐고요. F가 직사각형 위에서 정의된 함수의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 연속이 아니더라도 F가 바운디드이고 그 다음에 F의 불연속점이 여기 the set of all discontinuous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번역하면 불연속점입니다. 연속하지 않는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놓은 그 집합들이 면적이 0이라는 겁니다. 제로 에어리아는 면적이 0입니다. 면적이 0이면은 이제 F가 인테그러블이라는 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은 생략하고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고등비적을 강의할 때 F가 bounded고 the set of all discontinuity가 매저 0이다. 1차원에서 매저 0이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증명을 안 하고 아마 증명을 생략하고 결과만 이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은 어떻게 1차원에서는 매저 0이라는 거는 이제 매저가 0인 거고 2차원은 이제 매저가 해당되는 게 바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그게 면적이 0이면은 바로 이제 적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F가 바운디드이면서 물론 F가 연속이면은 후비인의 정리가 그대로 만족해요. F가 연속이 아니더라도 F가 바운디드이고 그 다음에 불연속점 F의 불연속점을 다 모아놓은 게 면적이 0입니다.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뭐냐면 every line parallel to coordinate axis meet as in at most finite many points. 요 이야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뭐가 있느냐? 여기가 영역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이렇게 영역이 있다 그래봐요. 여기가 C, 여기가 D. 예, 요게 바로 이제 영역 이제 AB 크로스 CD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한 코디네이트 엑시스 그럼 이쪽 축으로 여러분 이 선분 이 직선은 y축과 이거 y축이가 x축이죠, 그죠? y축과 평행인 거죠. 그러면은 이 선분의 안에는 불연속점이 몇 개밖에 없다는 겁니까?
유한계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S랑 S가 불연속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임의에 선분을 그었을 때 이 선분 안에는 불연속점이 몇 개? 유한계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쪽 방향으로 선분을 그을 때도 이쪽에 선분을 임의의 선분을 그으면은 이 선분 안에는 불연속점이 몇 개? 유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과정이고요. 네. 임의의 선분을 그러니까 x축과 평행이거나 y축과 평행인 선분을 그었을 때 그 선분 안에는 불연속점이 몇 개? 기껏 해봤자 유한계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비니 정리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 더블 인테그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후비니 정리, 이게 뭐 후비니 정리죠? 후비니 정리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중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적분하는 그 계산하는 방법은 다 후비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영역인데 이 일반적인 영역이 어떤 게 있냐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역 D가 아주 특이한 영역, 타입 1 영역이라고 합시다. 요 타입 1 영역은 여러분 벌써부터 고등학교 때 배운 형태인데요. 요 어떻게 생기냐면 영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이거는 그냥 편의상 제가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x축이고, 여기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영역이 어떻게 생기냐? y 여기 요 함수가 바로 y bx. 너무 좀 내리십시다. 요 함수가 y bx.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함수가 y tx.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영역, 여기에 바로 이제 나의 D 영역입니다. 여기 이제 영역 D입니다. D가 이제 X는 A와 B 사이 움직이고 Y가 BX랑 TX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 D 영역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D 영역은 요 선분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죠? Y축과 평행인 선분들이 이루어져 있죠. 요렇게 표시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주어지잖아요. A와 B가 주어지면은 X를 지나고 Y축과 평행인 이제 선분을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이 선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Y가 어디에서 Y 범위가 TX에서 BX에서 TX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요 영역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주어진 X가 A와 B 사이에 주어진 지면 이 X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X에 의해서 이제 Y 값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 이제 임의의 x, y가 주어지면은 y 값이 이제 어디에 의존해서 bx랑 tx 사이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 영역을 표시할 때는 항상 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어떻게? y가 bx랑 tx 사이에 있고 x가 a에서 b까지 있다.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왜? x가 여기가 x이면은 x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x가 a에서 b까지 먼저 주어지면 그 x에 의해서 y 범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그 D라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후비니 정리가 그러면 F가 이제 연속 함수면 무조건 적분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F가 연속 함수고 D가 이런 영역일 때는 이제 이것이 후비니 정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왜 이 공식 이게 되느냐? 요걸 내가 또 다시 지우기는 그렇고 그러면 봐요. 그러면 앞 정리해서 이게 A하고 B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이런 렉탱글을 생각할 수 있어. 이게 C, D 맞나요? 그러면은 앞 정리해서 이 큰 직사각형은 뭘 포함을 하죠? 이 큰 직사각형을 이제 AB는 원래 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고 CD. 그럼 얘가 뭘 포함을 하죠? D 원래 이 영역 D를 포함을 하게 됐죠. 그럼 후빈위 정리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앞 후빈위 정리해서 더블 인테그랄 오버 D에서 요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네. 요 뒤쪽을 사용할까? 자, 그러면 여기 공간이 좀 모자라니까 자, 어디서 오느냐? 이쪽으로 요 밑에다가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럼 봐요. 이렇게 A, B, C, D가 뭘 포함하냐면 D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F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후빈위 정리에서 후빈위 정리해서 인테그랄 over D에서 F의 dA는 후빈위 정리해서 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의 XY D 여기는 Y dx가 되는 거죠. 이게 후빈위 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봐봐요. 여기서 x가 a와 b 사이에 있으면 요 y 범위는 어디 사이입니까? 그다음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f에 사실 여기는 f 스타가 들어가야 돼요. 앞 정의 봐요. 이렇게 f 스타. 아, 여기가 스타가 빠졌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맞고. 여기 봐요. f 스타. 원래 D 영역이 이렇게 되면은 F 스타는 이를 확장시킨 거죠. 확장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려고 F 스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A에서 B까지고 C에서 D까지인데 여기 X가 정해지면은 여기에서 함수값이거든요. F가 한번 봐봐요. X 주어지면은 F의 XY면은 X는 고정됐고 Y가 움직이죠. 그러면은 Y가 여기 있을 때는 함수값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F 스타가 0이에요. 요 부분에서는 F고. 그래서 여기는 한번 봐요. 여기서는 BX일 때만 남고 그 다음에 C와 BX일 때는 함수값 F가 0입니다. 0이 되고 여기는 TX만 딱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서는 요점에서의 함수값은 F니까 여기 바로 F의 XY, DY, DX로 바뀝니다. 네, 이게 바로 후빈위 정리입니다. 그 후빈위 정리를 적용시키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도메인 영역에서는 이 적분값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영역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편의상 타입 1 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 2 영역이 있는데요. 타입 2 영역은 바로 뭐냐?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x축이고 y축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 그래프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게 x 이꼴 ly 요 함수가 그다음 이것이 x 이꼴 ry 이렇게 여기가 C와 D가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영역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x축과 평행인 선분을 그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y가 먼저 정해지면은 x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y가 정해지면은 x 요점이 범위가 요점이 잡히고 x, y면은 y가 정해지면 x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요게 x잖아요. ly x 범위 ly가 되죠. 요 값이 ry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말 그대로 y가 c에서 d까지 딱 주어지면은 사이에 주어지면은 그 y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됐느냐? x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y가 주어지면 요 선분을 나타내잖아요. 이 선분은 x, y를 모아놓은 건데 x의 범위가 이제 ly에서 r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범위가 주어지면 그 y에 의해서 x를 찾아냈는데 x의 범위가 ly에서 ry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중적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어진 영역을 어떻게 내가 잘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다음 정리는 바로 후비니 정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비니 정리에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F 스타를 또 여러분 정의를 하잖아요. F 스타를 정의를 하면 F 스타가 이제는 이런 형태니까 이게 CD니까 A를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걸 A라 놓고 뭐 이거를 B라고 놓읍시다. 그럼 이렇게 A, B, C, D 이 영역이 바로 A, B, C, D잖아요. 그래서 이제 F, A 스타는 그러니까 F 스타는 이제는 A, B, C, D에서 R로 가는데 F의 스타에 혹시나 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F의 X, Y 만약에 X, Y가 원래 D 영역에 들어가면 이거고 만약에 X, Y가 D에 들어가지 않으면 0으로 정의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블 인테그랄에다가 큰 영역 A, B, C, D 여기서는 봐요. F가 연속이잖아요. 연속인데 D 영역 이름에 연속이 안 되는 점은 이 경계점입니다. 이 경계점은 연속 바깥 부분에서 함수값이 0으로 되는 F 스타의 불연속점은 바로 요 옆에 테두리죠. 테두리는 면적이 0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F의 스타 DA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후비니 정리 이용을 하면은 여기가 C에서 D까지 그다음 A에서 B까지 F의 스타 FXY DXDY가 됩니다. 네. 물론 A, B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A, B가 먼저 나온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계산을 간단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요. Y가 주어지고 그럼 X 범위 여기서는 X의 범위가 A에서 B잖아요. X의 범위. 그럼 X의 범위가 LY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 요 부분 전 부분은 요 부분은 결국 C에서 D까지 여기 바로 LY 그다음에 RY만 남고 요 사이 있을 때는 F 스타가 fxy랑 같아지는 거니까 dx, dy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ly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a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ly예요. 그래서 a에서 ly까지는 함수 f 틸다가 0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비니 정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입 1, 타입 2 형태의 그 형태에서 이제 적분값을 계산할 수 알면은 여러분 이중 적분은 다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 우리 수요일 날 퀴즈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퀴즈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볼까? 예제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자, f가 바운디드인데 y 이퀄 4x랑 y 이퀄 x제곱에 의해서 바운디드 된 영역일 때 이 값을 계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또 도메인 D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봅시다. 그래서 y 이퀄 4x y 이퀄 4x 그러니까 y x제곱부터 그릴까요? 빨간색이다. 파란색으로 y 이퀄 x제곱 y 이퀄 x제곱 그 다음 y 이퀄 4x 이게 바로 y 이퀄 4x입니다. 이게 바로 y 이퀄 4x.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일단은 요 영역인데 요 영역이 바로 t죠. t면은 요점 만나는 초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x 제곱은 4x 그러면은 풀면은 x 이퀄 0 x 4가 나오죠. 그럼 여기 4가 나옵니다. 4. 그러면은 이제 요 D 영역을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래요? 그러면 봐. 요런 선분들로 요렇게 요 선분들 요런 y축과 평행인 선분들로 이루어졌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x가 주어지면은 이제 x가 0에서 4까지 주어지면은 y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바로 x제곱이죠. 4x죠. 그럼 y 범위가 x의 제곱에서 4x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타입 1입니까? 타입 2? 얘가 바로 타입 1 형태죠. 자, 그러면 이것을 타입 2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타입 2로 표현을 하려면 타입 2를 표현을 하려면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y 이퀄 x제곱이죠. 이게 y 이퀄 x제곱, 이게 y 이퀄 4x인데 그러면 자, 요 점이 4니까 이 점은 16이 되겠죠. 4의 제곱은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영역, 요 선변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타입 2죠. 그럼 y 범위가 어디서 될까? y 범위가 0에서 16으로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선분. 그럼 x 범위가 어디서까지? 요거는 4x죠. y 이퀄 4x입니다. 그러니까 x를 풀면은 x는 y 나누기 4, 그죠? 그러면은 x 범위가 이제 4분의 y에서 여기서 x를 풀면은 x는 루트 y가 되죠. 그래서 루트 y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 2, 이게 바로 타입 2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함수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영역은 이제 타입 1 형태로 표현도 가능하고 타입 2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둘 다 여러분이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다가 요거를 이제 바로 그럼 요 값은 뭐가 됩니까? 후비니 정리를 이용을 합시다. 타입 1을 이용해 볼까요? 그럼 타입 1에 의해서 후비니 정리 이용하면은 이제 0에서 4까지 그다음에 이것이 x 제곱에서 4x까지 이렇게 x 더하기 y 그다음에 여기 요건 y 범위니까 dy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은 쉽죠. 요거를 요거는 x를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제가 한 단계만 하고 나머지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0에서 4까지 요거 적분하면은 요거 안쪽을 y로 적분하면 xy가 되고 그 다음 2분의 y 제곱 그래서 여기는 이제 y 대신에 x 제곱 4x 집어넣어서 빼면 되고 요거를 계산한 후에 다시 x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 이제 혼자서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적분을 쓸 수도 있겠고 타입 2를 사용을 하면은 요 값은 타입 2로 계산하면은 이제 y가 16까지고 그다음에 x의 범위가 4분의 y에서 이제 루트 y 형태로 해서 이제 x 더하기 y의 dx d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안쪽에 적분 계산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해보면 됩니다. 저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하나 봅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는 그냥 이거를 계산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거를 계산을 하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미적분에서 이것도 계산 못하죠. 2의 x제곱도 계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데 여기 사승이 나왔습니다. x 사승의 dx 이거를 적분을 하라는 거네요. 적분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해봐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부분적분 공식 이용하든지 뭐 해도 적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푸비니 정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적분 형태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범위 d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블 인테그럴 d에서의 2의 x의 4승 da잖아요. 그래서 요 d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d가 바로 여기 보면은 자 y의 범위가 0에서 8까지입니다. y의 범위가 0에서 8까지 주어지면 그 안쪽에 x잖아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요거 보면은 3승근 루트 y에다가 이제 x 2네요. x가 아니라 2입니다. 이게 바로 D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D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x축이고 y축,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그럼 요거 영역을 하려면 요거 x 이퀄 2, 이게 x가 이퀄 2, 여기 2입니다. 2 x 이퀄 2니까 x 이퀄 2 직선 있죠. 이게 바로 x 이퀄 2.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 함수 그려봐요. 요거. 그러면은 함수가 뭡니까? 3승근 루트 y가 x 볼까요? 그러면 이제 y가 x 3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y가 x 3승이 바로 그래프가 이게 너무 2가 크다. 그러면은 다시 자, y 꼴 여기 보면 y가 x 3승이니까 자 이게 바로 y 꼴 x 3승 2면은 쫙 해서 8 요겁니다. y가 x 3승 그럼 한번 봐요. y가 0에서 8까지 움직이죠. 요거 다시 그리니까 x 3승 그래프가 너무 무섭게 생겼네. 절벽에서 y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y가 0에서 8까지 주어지면은 x 범위가 요 그래프와 2 사이 여기 2죠. 이게 바로 x 이퀄 2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y가 주어지면은 요 선분이 바로 뭡니까? 요 그래프가 y 이퀄 x 3승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경계면에다 쓰지 말고 여기 바로 y 이퀄 x 3승 사실 요 영역이 바로 D가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로 타입 2 형태죠. 그죠? 타입 2 그러니까 타입 1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입 1 도메인으로 이제 형태를 하면 x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움직이죠. y 범위가 어디서 이 선분을 생각하면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y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x 3승까지 움직인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적분값은 타입 2 형태로 쓰여져 있거든요. 요것이 바로 후비니 정리인데요. 요게 바로 후비니 정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건 타입 1으로 표현된 거, 요거는 타입 2로 다시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타입 1. 타입 1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게 타입 1이잖아요. 그럼 요 인테그랄이 0에서 2까지, 얘는 바로 0에서 x 3승까지. 그다음에 2에 x의 4승에다가 d y dx가 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dx dy죠. 여기는 dy dx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타입 2로 쓰면은 적분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제 그 다음 계산은 쉽습니다. 자,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 값은 y에 대해서 상수죠. 상수니까 여러분 쉽게 적분이 가능해요. 0에서 2까지 요거 적분하면은 2에 x의 4승에다가 y죠. y에다가 0에서 x 3승 집어넣으면 dx. 그러면 여기 x 3승이 되는 거죠. 이건 지워버립시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계산하면 0에서 2까지 2의 x의 4승 곱하기 x 3승의 dx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치환적분을 하면 돼요. 치환적분해서 얘는 계산 가능.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 이제 혼자서 계산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낼 겁니다. 원래의 이 함수가 이제 요 안쪽에 적분이 안 되게 주면은 여러분 적분에 이제 푸비니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분한다는 하는 방법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분 값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코사인 x의 적분은 사인 x죠, 그죠? 사인 x지만은 앞에 이렇게 제곱이 나오면은 여기는 적분 뭐 가능하지만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이 안 되니까 우리 적분을 하려면은 바로 푸비니 정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정확하게 인테그랄 오버 d에서의 코사인의 y 제곱의 da잖아요. 그러니까 d가 뭔지를 한번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볼 때는. 자, 이거 볼 때는 by x의 범위가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이거를 적분을 보면은 x가 주어지면은 여기 x고, 그다음 뭘 찾아야 돼요? x가 주어져. 그다음에 y 범위는 요게 y 범위죠. 요게 y 범위입니다. y 범위를 찾아야 돼요. y가 어디서 어디까지? y가 2x에서 2까지 움직입니다. 요 영역을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요것을 영역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그러면 뭘 해줘야 되죠? 이 그래프 그리면은 요게 y 이퀄 2x입니다. 이게 y 이퀄 2x, y 이퀄 2, 이게 y 이퀄 2입니다. x 이퀄 1이면은 그럼 그림상 이게 x가 1이면은 y가 2네요. 그럼 x가 0과 1 사이에 주어지면은 y 범위가 2x에서 2까지니까 바로 이 영역이네. 요 선분. 여러분 요 선분에 있는 점을 잡아서 이거를 x, y로 놓으면은 x는 항상 x가 주어지고 y 범위가 바로 2x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역이 바로 요게 바로 적분 영역이에요. 요게 적분 영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타입 1이죠. 여러분 여기 타입 1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타입 2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타입 2로 표현을 하려면은 요 선분을 그어줘요. 요런 선분이 있죠. y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2니까 y가 주어지면은 y에 의해서 x 범위가 구해야 되죠. x 범위가 이게 0이고 이게 여기서 x 범위가 x 이꼴 2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y가 이제 0에서 2까지 먼저 주어지면은 y 범위가 주어지면 x 범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x는 0에서 2분의 y가 됩니다. 이게 바로 타입
to 형태로 제가 변형을 시켰고요. 그래서 후빈위 정리를 이제 적용시키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게 바로 또 후빈위 정리고, 또 여기에서 또 후빈위 정리, 요거 타입 2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 바로 0에서 2까지, 그다음 0에서 2분의 y까지 해서 코사인의 y 제곱에, 요거는 x의 범위니까 dx, dy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집니다.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요걸 한번 적분을 하면 이게 상수죠. x에 대해서 상수니까 0에서 2까지 코사인의 y 제곱, 상수니까 이게 2분의 제곱이 2분의 y의 dy가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치환 적분하면 되죠. x y 코사인 y 제곱이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 y 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혼자서 이제 집에서 혼자 계산하기 계산을 해보세요. 치환 적분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갔는데, 이 예제들은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이중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퀴즈는 다 이제 여기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나올 겁니다. 문제는 한 문제가 아니라 몇 개 문제를 낼 거니까요. 또 준비 이번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하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